안녕하세요. 19강 연결된 19-2강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여관에서 자동차가 분실됐을 경우 그 여관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하고 상법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음식점에서 신발이 분실된 경우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 문제와 또 그 다음에 또 곶감물 책임, 비싼 물건에 대한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대법원 판례도 관련 법조항에 근거해서 판결하는 것이므로 오늘은 그 상법 관련 법조항을 먼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상법 그 152조에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있습니다. 즉 공중접객업자란 것은 음식점 주인이라든지 뭐 여관 주인이라든지 그런 사람 뜻하겠죠. 그 주인은 그 임치하던 물건이 보관, 즉 그 물건의 보관에 대해 신발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즉 어떤 그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러면은 먼저 두 가지 점을 봐야 됩니다. 먼저 신발에 대한 임치계약, 즉 보관이 성립되었느냐 하나를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주의를 게을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두 가지 점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. 그 신발이 보관되었느냐 문제는 지난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자동차 판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경우 보관되었다고 보고 있는지, 주차장이 출입문이 없고 또 관리인도 없고 또한 그 출입 통제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주차장인 경우는 보관 성립이 안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.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대형 음식점인 경우에는 차량 관리가 돼 있는 경우, 즉 그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서 키를 주고 물표를 주고 나올 때 찾아갈 수 있도록 물표를 준다든지, 또 주차 관리원이 대신 주차를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 보관이 성립됐겠죠. 임치계약이. 그다음에 백화점, 롯데마트, 뭐 병원, 호텔 등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출입 시에 그 번호가 인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관리인이 또 관리하고 있고, 나올 때는 뭐 자동 인식돼 가지고 저절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. 이런 경우는 다 그 관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보관이 성립됐다,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신발인 경우는 언제 그러면 보관이 성립됐다고 볼까요? 임치계약이 됐다고 볼까요? 이것은 손님이 음식점에 음식 먹으러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 순간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 즉 신발을 벗는 순간 손님과 음식점 주인 간에는 임치계약, 즉 신발 보관, 신발이 음식점 주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. 따라서 신발 보관에 관해서 음식점 주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예방책을 두고 있습니다. 즉 신발 보관에 관해서 또는 분실 방지에 관해서 필요한 어떤 예방 방법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식당에 개별 신발장을 두고 키를 손님 보고 가지고 가라고 하고 나올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, 또 비밀번호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죠. 이 경우는 음식점 주인이 어떤 과실을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뭐 물론 분실될 가능성도 적겠지만은 어떤 그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열쇠나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분실된 경우에는 책임 묻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비닐봉지 같은 경우 있습니다. 비닐봉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가져가고, 그것을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신발 분실 시 뭐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또 식당도 있습니다. 이 비닐봉지 경우에는 이 신발장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서 키나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비닐봉지는 뭐 개별 신발장과 좀 다른 이유가 고객의 어떤 손님에게 어떤 선택 의무를 부과해가지고
그걸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. 위생상 그 비닐봉지도 뭐 별로 좋지 않은데, 시커먼 비닐봉지도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에 신발을 담아서 냄새 날 수도 있고, 또 식탁 밑에 음식 먹는데 또 놓아야 되는데 또 그 놓는 장소도 뭐 보관 장소도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, 이 책임 회피를 위한 어떤 형식적인 문구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 상법 152조 2항 3항에 의해서 그 식당 주인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152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식당 주인은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 음식점 내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그 어떤 과실로 인해서 멸실 훼손됐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시설 내에서 휴대물도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사망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음식점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사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비닐봉지의 경우에는 그 2항 3항 152조 2항 3항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곡가물 책임을 보겠습니다. 보통 모텔이나 호텔, 여관 등에서 카운트에 기준품은 카운트에 맡겨주세요. 뭐 책임 없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은 상법 153조에 곡가물 책임이 있습니다. 화폐나 유가증권 그 밖의 곡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나 가액을 명시해 가지고 그 목욕탕이나 호텔 쪽에 맡겨놔야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는 이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. 권리 행사할 분들은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 시 음식점 주인이 신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책임이 없고, 그 보관에 게을리했다 그러면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은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또 목욕탕, 호텔 등 고가물에 대해서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맡겨놔야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, 이러한 권리 행사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시효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분실 관련된 문제를 꼭 법으로만 해결하지 마시고, 실제 제가 겪었던 사례는 CCTV가 있었습니다. 그 CCTV를 보고 누군가의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 그 사람이 신용카드 결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. 그 신용카드 결제한 이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그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처를 확인해 가지고 연락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 요청을 하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. 또 소송은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지 못합니다. 따라서 소송은 대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으로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